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있거나 OPT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정말 절실한 건 내가 이 이후에 미국에 있을 수 있을까? 나 여기 있다고 발버둥을 쳐줘야 그나마 흙깃이라도 해줘요. 이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나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일했던 이 인턴 경험을 가지고 딜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 중요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안 하시거든요. 이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쇼츠를 촬영하는 공간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공용 공간이에요. 최근 쇼츠가 이제 미국 회사에 관련된 쇼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쇼츠들을 많이 좋아해 주셨고 많이 봐주셨고, 그래서 그 쇼츠랑 관련한 롱폼 영상도 만들면 좋겠다. 왜냐면 쇼츠는 짧다 보니까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한정이 되고 굉장히 함축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롱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이 여름이죠 여러분. 여름이라면은 이제 인턴을 하고 계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은 OPT로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있거나 OPT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도 그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정말 절실한 건 내가 이 이후에 미국에 있을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니까 일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죠? 일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또 사회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PR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미국 회사 생활, 이 어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인턴십을 하고 계시거나 OPT로 단기간 일을 할 수 있는 퍼밋을 받으신 분들께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여러분 때 당시에 했던, 여러분이 지금 있으신 그 자리에서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1대1 미팅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어떻게 얘기를 시작을 했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어디에 가도 솔직히 똑같은 건데,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나 여기 있다고 발버둥을 쳐줘야 그나마 흙깃이라도 해줘요. 이제 미국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인맥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또 그에 반해 또 성과 중심이기도 해. 그러니까 사람이 두루두루 잘해야 돼. 일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미국 분들보다는 더 불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한다고 한들 나는 외국인이라는 거, 나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저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는 거. 그러면 그 이유를 줘야 되잖아요. Why would they want to hire you if they have to pay more money, more time invested on you for you? 회사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고 팀마다 다르고 자기 상사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곳과 처한 상황의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해요. 무턱대고 막 나 비자 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밑밥을 어떻게 까느냐, 이걸 어떻게 빌드업 시키냐,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고용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고 정말 다양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의 그냥 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2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3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인턴을 2번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4학년 때는 파트타임으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다 합법적으로 일을 했고요. 본인이 인턴이시라면 put your hands up. 제가 인턴일 때는 매일 상사를 찾아갔어요. 아침마다 뭐 일적으로 일을 할 게 있던 없던 그냥 매일 아침에 찾아갔어요. 출근하자마자 매일 확인을 하고 찾아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사를 찾아가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팔로우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프로그레스를 공유를 해요. 또 일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능력 없다고 얘기하는 꼴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인턴이라서 알고 있는 방향은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해결 방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한번 그거를 고민을 해보세요. 해결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간단하게라도 러프하게라도 그거를 공유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라고 상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인턴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인턴이잖아요. 그 인턴이 갖고 오는 새로운 시선이라든지 이 사람이 이 조직과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스몰 토크를 하게 되잖아요. 본인 상사든 동료든. 그리고 특히 상사랑 이야기를 할 때 뭐 항상 일 얘기만 하면 사실 인간적인 면모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겠죠? 나도 물어보고 상사한테, 그리고 상사도 본인한테 좀 물어보시겠죠. 근데 그럴 때 내 상황을 공유를 하면 돼요. 나는 부모님은 해외에 계시고 나는 지금 비자를 받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 비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나는 학생 비자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가 끝나면은 나는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툭 물어보는 거예요. 툭. Do you have any case within the company or the department sponsoring work visa? 만약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대답을 해주시면은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세요. 미국은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이렇게 들었는데 워크비자 받았다면서 축하한다. 정말 폴라이트하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어떤 학교나 어떤 전공이나 어떤 뭐 서티피케이트나 라이센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물어봐도 될까?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자들을 얻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인턴을 일을 하면서 이런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상수랑 꽤 자주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미국 생활하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스몰 토크를 해서 내가 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난 이 얘기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내 얘기를 기억해 주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몰라요.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쫄리지 마세요. 내가 이걸 이미 얘기를 했는데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야? 내 얘기를 귀뚱으로 듣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if you don't know, 귀에 딱지 박힐 정도로 내가 얘기해줄게. 그러면 또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해요. 노타격. 그래 이렇게 몇 번을 해야 이 사람이 그랬지 하고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귀에 딱지 박힌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얘기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귀에 딱지 박힌 걸로 기억을 해요, 보통. 제가 2학년 끝나고 인턴을 했을 때랑 3학년 끝나고 인턴 했을 때 마음가짐이 좀 달랐어요. 사실 2학년 끝나고 인턴 했을 때는 아직 2년이 더 남았잖아요. 학교 3학년, 4학년을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본격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정도로만 물어보고 내가 혹시 이런 부서나 내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은 내가 아직 학교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관련된 과목도 더 들어볼 수 있다. 뭐가 필요하겠냐. 근데 3학년 끝나고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4학년, 1학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분야, 이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나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일했던 이 인턴 경험을 가지고 딜을 해보고 싶어요. 나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일을 했었잖아. 너네도 나 좋아했잖아. 우리 잘 맞았잖아. 나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더 본격적으로, 더 디렉트하게 여러 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뭘 하면 될까? 내가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회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더 발전시킬 거는 더 없냐? 내가 잘했던 건 뭐고 내가 좀 못했던 거는 뭐냐?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몇 번 받으면서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사들은 그걸 되게 기억에 남아해요. 또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하시고 내가 이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고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해야 또 기회가 생겨요. 내가 초반에 얘기했죠? 나 여기 있다고 손들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나 열심히 할 수 있어. 나 보이지? 나 이러고 내가 했어. 알아줘. 그리고 이 인턴 생활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1대1 미팅을 잡는 거예요. 아니 매일 어차피 상사랑 얘기했잖아. 근데 무슨 또 1대1 미팅을 잡아? 그냥 매일 하던 거 아니야? 이거는 오피셜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들어가서 hi, how are you? Good morning. I did this today. I'm going to do this today. I got the email.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상사랑 나랑 딱 자리를 잡고 마주 앉아서 내 지금까지의 인턴 시간이 어땠는지, 나는 무엇을 배웠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극복을 했고를 다시 한번 내가 상사한테 리뷰를 시켜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했어 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리뷰를 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그동안 상사랑 1대1 미팅을 하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하고 좀 친해졌다 하더라도 요거는 포멀하게 좀 잡으세요. I want to schedule a official meeting since my internship will end pretty soon so that we can just go over what I've done, what I've accomplished. I would like to talk about it.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 너랑 1대1 미팅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인턴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잘한 게 있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런 피드백도 좀 들어보고 싶다.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매니저분들은 대부분 of course, sure, we can do that. I think 30 minutes pretty decent. 근데요, 여러분 1대1 미팅을 한 명이랑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랑 잡으셔야 돼요. 자, 내 매니저랑 미팅을 잡고 그 매니저의 매니저랑 미팅을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 인턴 기간 중에 다른 부서랑 일을 했다면 그 부서에서 나한테 일을 줬던 그 매니저랑 또 미팅을 잡으시고 그 매니저의 매니저랑도 잡아요. 근데 이게 순서도 참 중요하거든요. 내 매니저랑 만나고 내 매니저의 매니저랑 만나고 그 다음 다른 부서 사람들을 만나시면 돼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먼저 내 매니저랑 만났죠? 그러면 이 매니저는 내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나를 가까이에서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이 매니저랑 미팅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내 매니저가 확실히 알았어요. This was a formal meeting. So they are like more focused on it. 내 매니저랑 미팅한 시간부터 내 매니저의 매니저랑 미팅한 시간까지 조금 차이가 며칠이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매니저들은 나랑 미팅을 하고 나서 내가 그 매니저의 매니저랑 미팅을 하기 전에 본인의 매니저랑 둘이서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요. 내가 소연이랑 이런 1대1 미팅을 했는데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우리 회사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냐? 아니면 이런 기회가 있지 않았냐? 라고 내 매니저가 먼저 그 상사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니까요. If there were any opportunity within the company, they have already considered you for the position.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내 매니저랑 만날 때 너랑 이거 미팅하고 나서 그 다른 매니저랑도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런 얘기도 언지를 이렇게 주세요. 그래야 이제 매니저도 대충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알고 있고 누구랑 만날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이렇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정말 중요한 미팅을 들어갈 때 마음가짐은 못 먹어도 그만. 제 고모부가 해주신 말씀인데 The worst answer you're gonna get is no. And that will not gonna change anything. 막 감정적으로 막 너무 오버하지 말고 차분하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설명을 하고 랩업을 하세요. 그렇게 내 인턴 생활을 이쁘게 포장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1대1 미팅을 내가 들어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먼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경험을 알지는 못하니까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세요. 우선 이런 기회를 정말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도달을 해서 참 좋았다. 어떤 스킬을 또 배웠고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저는 한 회사랑만 인턴십을 2번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조금 더 큰 회사에서 좀 체계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세요.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경험이 고마웠고 이런 기회가 고마웠고 또 너의 조언, your advice, your insight 고마워. 이렇게 또 이제 상사한테 되돌려주는 고마워. 너 덕에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인턴을 끝나고 났을 때는 사실 이제 바로 하이어링 프로세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2학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뭘 물어봤었냐면 혹시 내가 이 회사에서 다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두로 내년에 이맘쯤에 연락을 해봐. 우리가 그때쯤에 보통 인턴들을 하이어하니까 그때쯤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구두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다음 연도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 텀에 연락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2번째 인턴을 얻어냈거든요. 구두로라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놓는 게 좋은 게 They feel some type of responsibility as well. 사실 제가 2번째 인턴십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면 그때쯤에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때쯤에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미 인턴을 3명을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4번째 인턴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구두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있잖아요. They told me to reach them back within this time frame, so I did that. But they're like, we already hired 3 people. I'm like,
But that's why you told me.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상황적으로는 제가 인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겨 넣어줬어요, 저를. 사실 첫 번째 인턴십을 했던 부서가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다른 부서들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다른 부서들의 연락을 돌려서 우리가 남는 인턴이 하나 있다. Do you guys need any help during the summer? 뭐 any type of project that you can give it to our intern?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회사의 다른 부서도 경험을 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만났었고 마지막 원오원 미팅할 때도 그 부서의 상사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상사랑 미팅을 하면서 스몰 토크를 하면서 그런 상사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파악을 해서 마지막 미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매니저에 대해서 파악했던 건 그분이 그래도 감사한 게 제 워크 비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여러 번 물어봤다는 거는 한 번 얘기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에 저는 미팅을 들어갈 때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벤 다이어그램 같이 준비를 해놨었어요. 뭐 그래프 같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OPT 비자 프로세스가 있고 H1B 비자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는 기간은 얼마만큼 주어지고 내가 서류를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거 정도만 해주면 되고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저는 딱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상사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그거에 좀 맞게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왜냐면 두 번째 인턴십 끝나고가 정말 중요했어요. 이제 4학년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번 물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워크 비자를 스폰서 해주었던 케이스가 있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냐? 뭐 대학원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No, we do not sponsor work visa. 그렇게 됐다면 팔로우업 퀘스천으로 Can I add you on my reference list? 본인의 reference 리스트에 올려도 되느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특성상 대부분 오케이 할 거예요. 50% 이상. If you need a cover letter, ask me anytime. 미국 사람들은 그런 personal connection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You didn't lose anything. You earned something. You just got a one more person to your reference list. 왜냐면 그분들도 정말 미안한 거거든. 내가 절실하게 얘기를 했잖아.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그리고 내가 정말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잘했다면 이분들도 안단 말이죠. 노를 했어야 됐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도 없고 우리는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마지막 그런 요청은 호의적으로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함 꼭 요청해서 받고 나와서 It's just another like a professional gesture. 명함 받으실 때도 공손히 받으세요. 두 손으로 받아서 보시고 Thank you so much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집에 가서든 인턴십이 다 끝나고서든 Thank you letter든 Thank you 이메일이든 카드든 꼭 써서 보내세요. 여러분과 1대1 미팅을 한 모두에게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hank you for your time. 써서 좀 퍼스널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nkedIn 인바이트 여러분 마지막에 꼭 다 해놓으시는 거 기본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인턴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졸업을 하셨고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 OPT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 거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지금 현재 OPT로 열심히 또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Congrats.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성과를 보여주셔야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다음은 work visa이기 때문에 work visa는 저 미국인 대신 왜 나를 돈 주고 hire 해야 되는지 Why would they need to hire you? Why would they need to sponsor you? 그걸 보여주기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도 당연히 디폴트로 중요하지만 성과를 꼭 보여줄 수 있으면 좋아요. Basically at the end of this term, you have to give them a reason to hire you instead of that American who's sitting over there. 성과로든지 학력으로든지 뭐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로케이션이든지 저 같은 경우는 성과와 로케이션을 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을 열심히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임프레스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요것 또한 꿀팁인데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 로케이션은 여러분 미국이 정말 넓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인력난 같은 게 있어요. 도시는 너무 많죠. 사람들 다 몰리잖아요. 도시에 큰 회사들도 많고 기회도 많고, 저는 애초에 학교를 그런 도시로 간 것도 아니고 약간 중도시, 약간 습도시 비슷한 중도시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미국 사람도 많이 없는 거예요. 미국 젊은 사람들도 도시에 자꾸 나가려 그러지 거기에 들어앉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운이 따라줬지만 그 로케이션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로케이션에 그 연봉을 받고 거기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라서 간절했죠. 그들이 나한테 주는 돈보다는 내가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가 조금은 또 한 맞았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짧은 텀 안에 나는 여기서 최대한 경험을 쌓고 능력을 쌓을 거야. 그게 목표라고 하시는 분들은 큰 도시를 가셔야겠죠. 근데 저는 롱텀을 봤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저한테는 중요해서 내가 어디서 일을 하든 상관없다였어요. 난 미국에 어디를 날 갖다 놔서 내가 일을 하게 하든 난 크게 상관없다. 내가 여기서 H1B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면 That's what I'll do. 저는 처음에 그렇게 저를 hire 해주는 회사에서 work visa 받고 green card sponsor 받고 일을 조금 더 해드리고 나왔어요. 제가 나왔을 때 제 자리를 리플레이스 할 사람도 굉장히 오래 찾으셨어요. 얘기했죠? 로케이션? 사람이 없다고요. OPT로 일을 하시면서 링크드인 업데이트를 자주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OPT를 해주고 연장을 하거나 워크 비자로 넘어가 주는 회사가 있는 한편 아닌 회사들도 많거든요. 본인이 일을 해왔던 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고 계속 다른 회사들도 알아보시고 어플라이도 해보시고 열심히 알아보세요. 집에 오면은 힘들다 누워 있고 싶겠지만 아직 젊잖아요. 방금 졸업했으니까.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다른 회사들도 많이 알아보고 어플라이도 또 해보고 인터뷰도 또 봐보고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늘어난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 외 시간에서는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밸류를 조금 더 높이시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H1B나 취업 영주권을 갖고자 하신 분들은 내 전공, 내가 지금 했던 일들을 계속 살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전공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뭔지, 그리고 그 분야들은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갖춰야 되는지 알아보시고 미리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맞출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조금 더 알아보세요. 이 퀄리피케이션들은 어떻게 알아보냐? 링크드인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링크드인에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요청하는 그 엔트리 레벨 사람들의 퀄리피케이션이 비슷해요. 여러 가지 회사들의 퀄리피케이션을 한번 싹 봐보고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눈에 띄는 것들이 계속 띄는 것들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Financial Analyst였기 때문에 Financial Report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뭐 P&L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타블루나 파워 BI 툴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분야들이 많잖아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있으시는 분들도 있고 웹 디자인에 있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이용을 하시고 퇴근 이후의 시간이나 주말 시간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퀄리피케이션을 사실 오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회사를 찾고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가졌던 생각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보자였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만나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피치 다 해보고 두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두드려보고 그렇게 해서도 at the end, the answer is no. 내 비자가 expire 되기 일보 직전이요. 나 나가야 돼. 후회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해보자 였어요. 정말 많은 운이 따라줬지만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직장인으로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난 여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쨌든 미국이 참 고마운 나라인 게 맞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이 끝에 여러분이 듣는 대답이 no여도 실망하지 마세요. I told you. You didn't lose anything. 그리고 지금 가장 본인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기회가 있으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쫄지 말고 도전해보고 끝까지 해보고 안 되면 okay, I'll try my best. It is what it is.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자세하게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봤는데 구독 눌러주시지 않으면은 나 좀 속상해. 나 지금 1시간째 찍었는데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모두들 good night, good morning, good afternoon. Wherever you are, 오늘도 화이팅! 안녕!